희망찬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일반법의 정석 구독자, 애청자 여러분, 2024년 청룡의 기운을 받아 하시는 일 더욱더 번창하시길 바라며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일반법의 정석을 아껴주시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매 영상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반법의 정석 석환입니다. 일반보험 관련 질문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세 번째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내용 뭐냐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단체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죠.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가입을 했는데 굳이 각 세대별 보험료를 추가를 해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답을 한번 보면 입주자 대표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이 담보 내용도 충분하고 보장 내역이 충분하게 되어 있으면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건물, 가재도구 등 목적물별로 가입 금액과 보상 범위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회사별 또 상품별로 보장 내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가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특히 가재도구의 경우 가입 금액을 전체 세대를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 똑같은 평형만 가지고 있는 단지가 없죠. 평수가 다 다르죠. 그래서 세대별로 금액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화재보험 내역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가면 보여주죠. 그래서 꼼꼼히 따져서 건물 단가는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평당, 그리고 우리 세대의 가재도구는 얼마가 가입되어 있는지를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서 개별 세대에서도 별도로 가입을 할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우리 소멸성 화재보험이죠. 단체 주택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장기보험으로 20년, 30년 이렇게 운용하는 회사들이 많죠. 월납이 2, 3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보험으로 하나를 건물이 조금 더 부족하게 되어 있으면 건물을 좀 추가를 하고 가재도구가 2천만 원밖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한 4천만 원 해야 된다. 그러면 2천만 원 추가로 또 가입을 하는. 그래서 특약을 추가를 해라는 부분들이죠. 소멸성에는 없습니다. 이 특약들이. 임시거주비, 불이 나서 우리 집에 거주를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비용을 지급해 주는 부분들. 그리고 가전제품 수리 비용 담보도 있죠. 그리고 집을 두세 채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임대인 배상 책임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가족 화재 벌금, 불이 나게 되면 벌금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소멸성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보험으로 2, 3만 원 매월 2, 3만 원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을 공고를 드린다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보험 설계사 분이 질문이 오셨던 부분들이죠. 소형 일반 대형 판매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소형 판매 시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슈퍼마켓, 일용품 판매하는 데가 소형 판매 시설이죠. 그래서 면적이 1000평방미터 미만, 한 300평 정도 되죠. 그리고 대여점, 우리 책을 대여하는 것도 소형 판매 시설로 해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용품은 우리 식품이나 잡화, 의류, 서점, 의약품 이렇게 판매를 하는 곳이 다 소형 판매점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판매 시설입니다. 일반 판매 시설은 시장과 대형 판매 시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소형 판매 시설 제외한 부분이 일반 판매 시설입니다. 그 밖에 전문 판매점도 제외되는 부분들이죠.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 3000평방미터 미만인 판매 시설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일반 판매 시설 안에 또 다른 근린 생활 시설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도 뭐냐면 같은 구내에 있으면 일반 판매 시설로 적용을 해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대형 판매 시설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된 대규모 점포입니다. 우리 시장을 제외하죠.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대규모 점포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300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일반 판매 시설처럼
그 안에 구내에 있는 모든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도 동일하게 대형 판매시설 요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장 구내, 이런 경우도 참 많죠. 시장 구내에 조그마한 슈퍼마켓이 많죠. 그래서 질문이 왔던 부분들입니다. 이 슈퍼마켓을 화재본을 받으려고 하니까 소형 판매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지 시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인지 이제 헷갈린다는 부분들이죠. 내용을 한번 보면 답을 먼저 드리면 시장 구내에 있으면 시장 요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이런 부분들 다 시장 요율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또 보면 옛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그리고 지금의 개설 등록된 대규모 점포 중에 재래시장의 기능을 하는 곳 그리고 인정하고 있는 시장, 재래시장의 기능을 하는 곳은 다 시장 요율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구내에 시장 구내에 근린생활 판매시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 요율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시장 구내에 있는 슈퍼마켓은 시장 요율을 적용을 해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일반보험 관련 세 번째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일반보험 관련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상단의 카카오 채널에서 일반보험의 정석을 검색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일반보험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좋았으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일반보험의 정석 석환익이었습니다.